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10편 332페이지 문제풀이죠. 자, 한번 봅시다. 10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1번 문제 보면 석회 시용의 주된 목적은 이랬네요. 자, 석회, 탄산 석회인 석회 가루 CaCO3 탄산 석회죠, 그죠? 탄산 석회인데 이게 석회 가루죠, 가루.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석회 가루와 같은 탄산 석회 같은 것을 시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시용하면은 이것이 해리가 돼서 CA 이가 이온 플러스 그 다음에 CO3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해리가 되겠죠. 돼 가지고 이것이 염기성, 이게 염기성, 이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 이같이 석회 가루를 시용함으로 인해서 염기성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양의 산도를 조정해서 중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염기성을 함으로써 산도를 교정하고,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석회 시용의 주된 목적은 했으니까 4번에 산도 교정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다음 2번 문제 보면 토양이 산성으로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요. 자, 1번에 식물의 능동성 양이온의 흡수, 암모니아의 질산화작용, CO2의 탄산화 이런 것들은 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흡수를 통해서 산성화될 것이고 또 암모니아의 질산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CO2가 탄산화돼서 CaCO3가 됨으로써 산성화되는데 3번에 과다한 석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회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염기성 이온이 토지에 이제 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의 산도를 오히려 줄여주는 그래서 알칼리 성화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지 산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에 산화하는 전위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데 산화하는 전위는 EH라는 교를 쓰고 이것은 단위는 밀리볼트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리고 EH 값은 토지가 되면 될수록 EH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양의 온도가 높을수록 EH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일수록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EH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산화하는 전위를 나타내는 게 뭐냐? EH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면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자,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뒷걸음의 연용으로 산성화된다. 뒷걸음, 특히 인분료 같은 걸 계속 많이 주면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칼슘의 연용으로 산성화 진행된다라는데 그건 아니지. 자, 이렇게 칼슘분이 보충이 되면 칼슘은 염기성 이온입니다. 염기성 이온이기 때문에 칼슘 이온은 이거는 산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알칼리 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다, 그지? 3번에 염화암모늄의 다량 시비는 산성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생리적 산성 비료를 시용함으로 인해서 토양은 산성화됩니다. 그러면 생리적 산성 비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황산, 암모늄, 칼륨, 염화, 칼륨, 그리고 부숙된 분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생리적 산성비료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산성비료를 다량 시비하면 산성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염토 강물 중 알루미늄은 산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점토 강물 중 알루미늄은 산성의 원인이 된다. 자, 점토 강물은 규산 삼면체와 알루미나 팔면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합반응 기호로 주로 반응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알루미늄이 가수분해가 되면요, 점토 강물에서의 알루미늄이 가수분해가 돼. 알루미늄이 가수분해가 되면 알루미늄이 가수분해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 속으로 수소이온이 나오게 돼. 토양 속으로 수소이온이 나오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겠지.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 값은 작아져. pH 값이 작아지면 산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성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5번을 보면 산성 토양에서 수소이온 외에 토양 산성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바로 이야기했듯이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자, 이 알루미늄 이온 다시 보면은 점토 강물 중에 규산 삼면체와 알루미늄 팔면체가 이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죠. 점토 강물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알루미늄 이온이 가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수분해하면 이제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이 점토 강물에 물이 많이 차게 됐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물과 결합이 돼서 가수분해가 되는데, 가수분해가 되면 ALOH 하고 플러스 H 플러스 이온, 여기서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나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농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농도가 높아지면은 pH 값은 H의 농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pH 값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pH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화되는 것은 H 플러스 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알루미늄이 가수분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역시 산성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수분해가 될 때 화학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 하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318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죠. 그죠? 318페이지 위에서 토양 산성화의 원인 해가지고 구산염 가물과 가수 산해물의 분해 이렇게 돼가지고 AL 플러스 3가가 가수분해됨에 따라서 AL 플러스 3가가 H2와 합쳐져서 ALOH 플러스 2가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1가 이렇게 해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돼서 요 자체가 증가된다. 증가돼서 역시 산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산성 토양이 만들어진 데는 이러한 수소이온 외에도 AL 플러스 3가가 중요하게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농업활동으로 인해서 pH가 내려가는 일이 많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아니네. pH가 내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pH 값이 작아진다. 이 말은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 말.
산성화된다. 자, 산성화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질소질 비료를 다량으로 쓴다라든지 황합류 유산균을 시용한다라든지 식물의 뿌리 활동이나 수확물의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산성토양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석회를 시용한다. 몇 번 나왔지만은 석회는 CaCO3제. 이걸 시용하면은 CA 플러스 이가 이온, 이거 뭐냐, 이게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성화되는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죠. 토양의 칼륨 가운데 유효성이 큰 것에 속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토양 속에 칼륨의 유효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칼륨이 작물에게 흡수될 수 있는 유기태 상태로 되는 것이 좋다. 유기태 상태로 되려면 여기 이온화돼야 됩니다. 이온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점토 속에 딱 흡착되어 가지고 다른 양이온과 취한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취한성 칼륨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취한을 통해서 그렇죠. 취한을 통해서 유효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건 이온화되어서 유기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취한성 칼륨이나 용액 속의 칼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온화된 이온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유효성이 크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토양 속의 토양 유기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이랬네요. 자, 토양의 유기물이다라고 했는데 1번에 먼저 유용한 미생물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 미생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죠. 석회물질 100g 중에 토양의 중화력이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중화력이 가장 크다. 산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서 중성 토양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 석회물질 100g 중에서 토양의 중화력이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석회가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석회의 상태가 생석회 상태냐, 소석회 상태냐, 석회석 가루냐, 어느 것이 중화력이 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석회석 가루가 CaCO3 이 경우에는 산을 중화시키는 정도를 수치화했을 때 중화가라고 하는데 한 100 정도 되고요. 생석회가 178, 소석회가 133입니다. 그래서 생석회의 경우에 중화력이 가장 크구나. 생석회, 소석회, 석회석 가루의 순서다. 중화력이 크기는 생석회가 중화력이 가장 크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중 환원 행태인 것은 자, 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CO2라든지 NO3- 이런 것들은 환원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빠져나간다 하니까 4번에 나와 있는 H2S 황화수소 이건 바로 산소가 빠져나간 산소가 없는 상태죠. 그죠? 이게 바로 환원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자가가 낮습니다. 원자가가 낮아지는 게 산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환원이라는 의미가 환원이 되면 산소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산소 양이 줄어드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가가 감소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철이 F3 3 플러스 이온에서 2 플러스 이온이 된다라고 하면 원자가가 줄어들었지. 원자가가 줄어들었다. 이 자체가 바로 환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원된 상태는 낸데 FE3 3 플러스는 환원된 게 아니죠. 그죠? 2 플러스가 돼야 환원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지한 산도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하는 시약은 바로 NKCl입니다. 염화가륨입니다. 0.1N 염화가륨을 사용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토양 반응이라는 이런데 토양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이 산성인가 중성인가 알카리성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성보다 알카리성의 세기를 말한다.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다. 다음 13번에 식물 양분의 가급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데 가급도다라고 하는 것은 작물이 섭취가 가능한 상태를 가급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부분 밀항원소의 경우 pH가 높아지면 이들의 유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유효도가 높을수록 가급도가 높다. 유기태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산성입니다. 산성일 때 높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Fe라든지 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산성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산성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산성이 아니라 중성. 대부분의 경우는 중성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중성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철이다, 망간이다, 아연이다 이건 산성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그다음 몰리브덴은 오히려 알카리에서 이건 알카리성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은 중성에서 높고요. 철, 망간, 아연은 산성에서 높고요. 몰리브덴은 알카리성에서 높다. 자, 그러면 1번에 대부분의 밀항원소의 경우 pH가 높아지면 pH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알카리성화된다. 이때 유효도가 높다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성에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완충 능력이 큰 토양일수록 양분의 유효도가 낮다 이랬는데 완충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충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의 반응이 알카리, 중성, 산성 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토양 반응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완충 능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 능력이 높을수록 양분의 유효도는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이다, 마그네슘은 중성 부분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분이다, 망간이다, 아연이다. 이건 산성에서 높고 몰리브덴 알카리성에서 높고 대부분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14번에 pH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는데 pH는 로그 H이온 인자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H이온,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에다가 로그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역수의 대수다.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pH가 5일 때 순수물 1리터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할 때 pH가 5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분모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예를 들어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5승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 말이고 이러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5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pH가 5다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면 다음 토양 중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높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겠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볼 때 수소이온 농도와 pH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높으래요. 이게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pH 값은 가장 낮습니다. 그럼 요즘에 pH 값이 가장 낮은 게 얼마예요? 5.5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8번 문제를 보면 토양 pH가 6에서 5로 내려간다면 pH가 6에서 5로 내려간다면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바뀐다는 말인가 이랬습니다. 자, pH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pH와 수소이온의 농도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그지? 이게 작아지니까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10의 6은, pH가 10의 6성이고, 이거는 10의 5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1성만큼 증가한 것이다. 10의 1성 배만큼. 10의 1성 배라면 10배죠. 그래서 10배만큼 증가한 것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38페이지에 24번 한번 봅시다. 토양의 지환산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뭘 사용하냐? 염화칼륨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염화칼륨 용액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활산성이 아니고 잠산성을 측정할 때는 가수산성의 경우는 약산 용액을 쓰고 지한산성인 경우에는 지한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강산 용액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염화칼륨 용액이 강산 용액이기 때문에 염화칼륨 용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8번에 토양의 반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토양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양 산도입니다. 산도고 이것은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와 직접 관계가 있죠. 그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와 직접 관계가 있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결국 H 플러스 이온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우리는 염기 포화도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염기 포화도는 C분의 염기성, 지한성 이온의 총량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염기성이다라고 할 때 칼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 이런 다 염기성인데 H 플러스는 염기성이 아니다. 이거는 염기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면서 여기 포함 안 되는 게 H 플러스 이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H 플러스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 값 자체가 작아질 것이고 그럼 염기 포화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염기 포화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작아질 것이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pH 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pH가 7 이상이 되면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양 반응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고 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염화 포화도를 계산하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염화 포화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한번 보죠. 토양 반응이 산성이면 인산은 주로 어떤 행태로 고정되는가? 자, 토양 반응이 산성이면은 인산은 철이나 F나 아니면 AL가 고정이 되어서 작물이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알칼리성이면 칼슘과 고정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3번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가서 344페이지에 4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6번. 자, 산성 토양에서 인산의 유효도가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야? 이렇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성 토양에서는 뭐하고 결합되어서 고정이 되느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하고 결합돼서 고정된다. 그 다음에 알카리성에서는 칼슘하고 결합돼서 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인산의 유효도가 낮아진, 결합돼서 고정되면 작물이 섭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유효도가 낮아집니다. 그 원인은 바로 철과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7번에 알카리 토양에서 인산을 고정시키는 뭐다? 그거는 칼슘이다. 이랬죠. 그죠? 칼슘.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한번 보죠. 붕소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장애가 아닌 것은 이랬죠. 그래서 보리의 경우에 불임 현상이라든지 엘펠프나 클로버의 최종 불능 현상이라든지 포도나무의 검은 빛 썩은 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붕소 결합입니다. 붕소 결핍입니다. 붕소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건 이제 붕소 결핍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1번에는 토마토나 옥수수의 로제트 현상, 이것은 아연 부족, 아연의 결핍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엽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잎이 아주 작아지고 바닥으로 줄기가 바닥으로 기는 이런 현상을 로제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로제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연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한번 볼까요? 348페이지 57번 문제. 토양의 pH가 산성에서 중성으로 될수록 용해도가 크게 감소하는 영양분은 뭐냐 이래서. 자, 그래서 토양이 산성에서 중성으로 될수록 용해도가 크게 감소하는 양분은 뭐냐라고 했는데,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 상태에서 용해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고, 산성에서 용해도가 크게 감소하는 그러한 것은 철이라든지 아연, 아연, 망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 아연, 망간, 철, 아연, 망간의 경우에 산성에서 중성으로 될수록 용해도가 크게 감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의 철, 기억을 하시고요. 59번에 산성 토양에 강한 것, 대표적으로 산성 토양에 강한 게 벼, 귀리, 소나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것은 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건 좀 약합니다. 자, 그래서 산성 토양에 강하다, 벼, 귀리, 소나무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가서 자, 76번 한번 볼까요? 76번. 353페이지에 76번 문제를 한번 보자. 산성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완충곡선법을 이용하여 석회 소요량을 계산하려고 한다. pH를 6.5까지 높이는데 소요된 연기의 양이, 자, pH를 쭉 올려서 6.5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산성 토양은 산성 7보다 낮으니까 7이야. 7이 중성이고 아주 낮은 산성 토양을 쭉 높여서 6.5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중성에 가깝도록, 아주 약산성이나 거의 중성에 가까운 요 상태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높이는데 소요된 염기의 양이, 그러니까 높이는데 염기가 13cm몰이 필요하다. 토양 1kg당. 토양 1kg당 13cm몰이 필요하다. 그리고 1헥타르의 표층이 20cm 깊이까지 흙의 무게를 약 240만 kg이라고 하면 탄산석회의 헥타르당 사용량은 얼마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탄산석회의 1몰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 자, 여기다가 탄산석회를 CaCO3 탄산석회를 넣다가 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탄산석회의 1몰이 얼마냐?
1몰이 얼마냐? 자, 탄산석회의 분자량이 100g. 여기다 2가니까 일어나면 50g이죠. 그래서 탄산석회의 1몰은 50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g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50g이니까 1cm몰은 얼마냐? 자, 1몰이 50g이니까 1cm몰은 얼마냐? 1cm몰은 50g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이상을 곱해주면 되니까 0.5g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0.5g이 되죠. 자, 0.5g이 밀리그램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보기에 쭉 나온 게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0.5g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0.5g인데 지금 13cm몰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1cm몰이 0.5g인데 13cm몰이 필요하다. 이래. 그러면 13cm몰은 0.5g 곱하기 13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0.5g 곱하기 13 하면은 6.5g이 될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토양 1kg에 토양 1kg당 6.5g의 탄산 칼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6.5g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토양이 깊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무게가 약 240만 킬로그램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6.5g이 필요하는데 240만 킬로그램이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240, 여기 1kg이 아니라 240만 킬로그램에는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6.5g 곱하기 240만 킬로그램. 만은 10의 4승 이렇게 됩니까? 240만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킬로그램이다. 자, 요만큼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데 6.5 여기 g이다 했죠. g이다라고 했는데 240만 킬로그램, 240만 킬로그램, 요게 240만 킬로그램, 240만 킬로그램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전부 g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고쳐주려면은 1kg은 10의 3승 g이니까 g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하면 여기 이제 킬로그램이 될 것이다. 단위는 킬로그램이 될 것이다. 요렇게 됐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6.5 곱하기 10의 4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1승이죠? 240 곱하기 10. 요렇게 나와.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해주면 15600 킬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쭉 넘어가서 355페이지에 82번 한번 볼까요? 산화하는 전이값은 이렇다. 산화하는 전이값은 EH인데, 자, EH 나오면 딱 정리를 할게. 밀리볼트라는 단위로서 표시를 하고, 화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비옥한 토지일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EH 값은 낮아진다. 그지? 자, 그래서 화는이 심할수록 작고 산화가 심할수록 크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자세히 다 풀어봤고, 기출문제 아닌 것은 좀 골라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 10편에 대한 문제까지 다 이제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